자, 다섯 번째 함수의 그래프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미분 가능한 함수 y는 fx의 그래프의 개형은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그릴 수 있다 라고 나와 있네요.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게 미분을 배우는, 고등학교 때 미분을 배우는 거의 최대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미분을 이용해서 그리기 시작을 하는데, 우선 미분을 이용할 거니까 이제 도함수를 구하는 게 첫 번째가 되겠죠. 그리고 프라임이 0이 되는 x의 값을 구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극대 극소의 후보군을 찾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고요. 그리고 나서 증가 감소를 표로 나타내고, 증감표죠. 증감표를 나타내고 극값을 구한다. 극대값, 극소값을 구하고, 그 다음에 x축, y축의 교점. 이거는 x절편, y절편 구하는 겁니다. x절편, y절편. 그 다음에 그래프의 개형. 개형이라는 얘기는요, 정확하게 그리는 게 아니라 대충 그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보통 이제는 y축은 보통 확실하게 표현을 해주는데, x축 같은 경우는 조금 구하기 힘든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x축과의 교점의 좌표는 그냥 생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거까지 판단을 해주시면 되고, 우리가 함수의 그래프를 알아본다 하는 것은 보통 10가지를 알아봐요. 정의역, 공역, 치역, 그 다음에 대칭성. 대칭성이라는 것은 x축 대칭이냐 y축 대칭이냐 이거 봅니다. 여기서 이제 우함수 기함수의 얘기가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극대 극소. 극대 극소 알아보기 전에 증가 감소, 증가 감소, 극대 극소. 그 다음에 여기 수학 2에는 나오지 않지만은 변곡점이라는 것도 찾고요. 이거는 이제 나중에 미적분에서 나오게 되는 부분입니다. 변곡점, 그 다음에 오목볼록. 그래프가 오목하냐 볼록하냐, 요것도 이제 미적분에서 나오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거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칭성하고 주기성도 같이 보는 경우도 있어요. 주기성. 그 다음에 오목볼록 한 다음에 점근선까지. 보통 요 정도로 함수의 그래프를 뜯어서 확인을 하는데, 수학 2에서 나오는 함수는요, 다 다항함수입니다. 그러니까 낮은 차수로서는 1차 함수부터 높은 차수로는 3차, 4차 여기까지도 우리는 그래프를 그리게 될 거고요. 다행히도 여기서 이제 증가 감소를 표로 나타내는 증감표를 그려라 라고 나와 있지만은, 우리는 실질적으로 증감표를 안 그리고 그래프의 개형을 머릿속에 기억해 가지고 그 개형대로 그릴 겁니다. 개형대로 그릴 겁니다. 이렇게 자세하게 보는 것은 우리가 미적분 과목을 가서 하나하나씩 다 보도록 할 거예요. 자, 우선 그래프의 개형을 조금 머릿속으로 생각을 할 건데, 우리가 배우는 거는 다 다항함수라고 그랬죠. 그래서 1차 함수부터 시작을 할 겁니다. 최고창 개수가 양수일 때와 음수일 때로 나눠서 볼 겁니다. 최고창 개수가 A라고 할게요. A가 양수일 때, A가 음수일 때로 나눠서 볼 겁니다. 이때 1차 함수는 우리가 알고 있죠.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일 때 1차 함수는 오른쪽 위로 향하는 직선, 음수면은 오른쪽 아래로 향하는 직선,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2차 함수는요, 최고차항이 양수면 아래로 볼록한 이러한 그래프, 최고차항이 음수면 위로 볼록한 이러한 그래프가 됩니다. 자, 이제 우리는 3차부터 미분을 이용해서 보통 구하게 될 건데, 3차는 여기서 이렇게 한 바퀴 꺾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러한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4차도, 음수일 때도
요렇게 뒤쪽에서 꺾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렇게 그려집니다. 이런 식으로 그려지고, 그 다음에 4차. 이제 4차부터는 똑같은 방법으로 그려져요. 4차부터는 여기서 또 요렇게 한번 꺾여요. 한번 꺾여가지고 W 형태의 모양이 그려지고요. 음수일 때는 요렇게 또 꺾여서 M자 형태의 모습으로 그래프가 그려지게 됩니다. 이게 5차일 때도 또 꺾이고 6차일 때도 또 꺾이고 이런 식으로 계속 그려져요. 그러니까 증감표를 그리지 않고도 그래프의 개형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극대극소만 잘 찾아주고 증가감소만 잘 찾아주면은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극대극소만 잘 찾아줘도 충분하게 될 수 있고, 이젠 이 기본적인 그래프의 개형 안에서 변형되는 것들을 이젠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는 그러한 부분이 될 거예요. 자, 요거는 정리 한번 해두시죠. 앞으로는 요 그래프 개형을 생각해가지고 그래프를 그리도록 할 겁니다. 자, 정리해 주세요. 자, 정리 다 되셨으면은 요거 예제로 한번 그려볼게요. 자, 우선 미분부터 할 겁니다. 미분해주면은 6x제곱 플러스 18x 더하기 12. 미분하면 이렇게 되고요. 인수분해까지 할 거예요. 6으로 묶어주면은 x제곱 더하기 3x 플러스 2, 그리고 한 번 더 인수분해해주면은 x 플러스 1, x 플러스 2 이렇게 되겠죠. 자, 이때 최고차항이 양수인 3차 함수니까 그래프의 모양은 이런 식으로 그려집니다. 이런 식으로 그려지고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위로 블록 극대가 되는 거죠. 극대 극소가 두 군데가 나와요. 그런데 프라임이 0이 되는 곳이 극대 극소의 후보군인데 두 개밖에 안 나오죠. 마이너스 1하고 마이너스 2. 그럼 당연히 마이너스 2가 작은 쪽이고요. 큰 쪽이 마이너스 1일 겁니다. 그럼 마이너스 2를 넣어서 마이너스 2를 넣어주면 마이너스 16, 4, 9, 36, 마이너스 24, 플러스 2 여기까지 되죠. 그러면은 마이너스 2가 나오네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해주면은 마이너스 2 플러스 9 마이너스 12 플러스 2 해서 마이너스 3입니다. 마이너스 3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프 그린 겁니다. 그래프 그린 거고요. 여기서 이제 추측해보면은 Y축은 X가 0일 때니까 여기에 뭐 존재하고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 값이 마이너스 2니까 X축은 여기 위쪽으로 이렇게 X축이 형성이 되겠죠. 그죠? 형성이 될 건데 이제 요게 이제 정확하게 그리기 위해서 Y절편이 좀 필요하다는 얘기인데 Y절편은 찾기 쉽죠. Y절편은 2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Y축 지금 그림이 조금만 더 그릴게요. 요렇게 그려지면은 Y축이 요렇게 돼서 여기가 2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2하고 마이너스 2 사이에 X축이 있겠죠. X축이 요렇게 있을 겁니다. 이게 이제 그래프 그린 겁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가 요렇게 된다는 건데 자세하게 이렇게 어디서 꺾이고 어떻게 올라가는지 이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이거를 더 자세하게 알아보려면 우리가 미적분이라는 과목을 또 배워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프의 개형, 대충적인 모습을 그릴 수만 있으면 됩니다. 자, 이거 정리 한번 해주세요. 자, 정리되셨으면은 밑에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과 도함수 관계의 극값을 가질 조건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최고차항이 양수일 때 3차 함수 그래프의 개형은 이렇게 그려진다고 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미분해가지고 3차 미분하면은 2차죠. 그래서 미분해주면은 3ax제곱 플러스 2bx 더하기 c 3차 미분하면 2차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프라임이 0이 되는 x의 값을 찾았잖아요. 그런데 2차 방정식이 0이 되는 것, 즉 2차 방정식의 해가 우리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되겠고
아니면은 서로 같은 두 실근, 서로 같은 두 실근. 우리는 얘를 이제 중근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서로 다른 두 허근. 이렇게 세 가지 경우가 나올 겁니다. 그럼 서로 다른 두 실근이 있다는 얘기는 넣어서 0 되는 게 두 개가 나온다는 얘기고요. 그 두 개가 다른 값이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개가 달리 나온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은 이 미분한 얘는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됩니다. 그죠? 프라임이 0이 되는 게 두 군데가 나온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중군이 됐다는 얘기는 판별식이 0이 됐다는 얘기야. 요 2차식의 판별식이. 그때 한 점에서 만난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서로 다른 두 허근이 나왔다는 얘기는 판별식이 0보다 작다. 그럼 얘는 x축하고 만나는 게 없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미분한 함수, 2차 함수에서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아래로 볼록을 할 겁니다. a가 양수이기 때문에. 아래로 볼록할 때 x축과 두 점에서 만나고 도함수의 그래프에서는 x축 위쪽에 있느냐 밑에 쪽에 있느냐, 그게 이젠 더 중요한 거라고 얘기를 했었죠. x축 위쪽에 있으면은 함수값이 플러스가 나오고요. 밑에 있으면 마이너스, 위에 있으면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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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는 거죠. 프라임이 플러스가 됐다는 얘기는 증가한다는 얘기입니다. 증가, 감소, 증가. 얘는 증가, 증가. 얘도 증가, 증가. 증가하다가 증가하는데 얘는 멈칫한 거야. 프라임이 0이 되는 부분이 한 군데가 나온 거고, 얘는 프라임이 0이 되는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계속 증가만 하고 있는 겁니다. 둘 다 증가하는 케이스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여기서 증가하다가 증가하면 얘는 그 값이 아니잖아요. 증가하다가 감소하거나 증가할 때, 이때 이제 극대극소가 생긴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그 값을 가질 조건은 미분했을 때 판별식이 0보다 크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그죠? 미분했을 때 그 2차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질 때다 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나요? 자, 요거 정리 한번 해주시죠. 자, 정리되셨으면은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했던 얘기가 여기 정리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3차 함수가 그 값을 가진다? 그럼 미분을 하면은 2차가 된다고 그랬죠? 이 미분한 2차식이 방정식, 는형으로 봤을 때 해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야 되고,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는 얘기는 판별식이 0보다 크다. 그 값을 갖지 않을 경우에는 판별식이 0보다 작다. 즉, 요 2차 방정식이, 미분한 식이 방정식으로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거나 중근을 가질 때다. 요거 정리가 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4차 함수일 때예요. 자, 4차 함수는 최고차항이 양수일 때 이렇게 W 형태의 모양이 그려진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W 형태의 모양이에요. 자, 그럼 4차를 미분을 해주면 3차가 나옵니다. 4ax 세제곱 더하기 3bx제곱 플러스 2cx 더하기 d, 이렇게 3차식이 나오게 되겠죠. 이 3차식의 그래프를 지금 판단을 했습니다. 그죠? 이때 얘는 서로 다른 세 실근이 될 수도 있고요. 서로 다른 세 실근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서로 다른 세 실근 중에서 중근 하나, 그 다음에 다른 실근 한 개, 이렇게 되겠죠. 중복된 근, 그 다음에 이 중복된 근하고 다른 근, 이렇게. 그 다음에 3중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세 개가 다 똑같은 거. 3차 방정식의 세 근이 모두가 똑같은 3중근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의 실근과 두 개의 허근이 나오는 경우입니다. 세 개의 허근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세 개의 허근은 나올 수가 없어요. 이거는 우리가 그 지수 할 때 얘기를 했었죠. 홀수 제곱에
양수 나오는 것도 하나고 0이 나오는 것도 하나고 음수 나오는 것도 하나다. 실근 중에서 하나를 갖는다. 이렇게 얘기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수 얘기할 때. 그것 때문에 서로 다른 세 개의 허근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실근 하나, 허근 두 개. 이렇게 나오는 네 가지 경우가 있는데, 자, 그러면 서로 다른 세 개의 실근이라면은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W 형태의 모양의 그래프가 그려져요. 미분에서 0이 되는 게 3개가 나온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은 감소 증가 감소 증가 이렇게 해서 요 극값이 요 3개가 나온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의 실근과 두 개의 중근이란 얘기는 실근은 뚫고 가는 거고 중근은 이렇게 접하게 되는 경우죠. X축하고. 그렇기 때문에 감소 증가 증가 이러한 형태로 되는 겁니다. 감소 증가 멈칫 증가. 그렇기 때문에 얘는 극값이 아니에요. 극값은 얘만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서 접할 수도 있지만은 요 반대쪽 여기서 접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럼 감소 증가기 때문에 감소 증가. 자, 이건 뭐냐면은 요 경우는 요렇게 갔다가 지금 여기하고 여기하고 같은 값이 된 거야. 그래서 요 부분이 요렇게 연결이 된 겁니다. 여기 이렇게 연결이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랑 얘랑이 중근이 된 겁니다. 같은 근이 된 거. 얘는 이젠 여기 근하고 여기 근하고 같아진 게 된 거죠. 그래서 붙여놓으면 돼요. 여기 중간에 있는 건 잘라버리고. 그래서 얘는 이젠 극값이 아니고 여기서 이젠 극값이 생기게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3중근인 경우에는 요렇게 뚫고 가는 접선이 됩니다. X축이 뚫고 가는 접선 요런 식이 되는 건데 이때는 감소 증가 2차처럼 그려지죠. 감소 증가. 그래서 여기에 극소값 하나가 생기겠네요. 그죠? 그리고 하나의 실근과 서로 다른 두 허근은 하나만 뚫리고요. 다른 거는 안 만나요. 하나만 뚫리고 다른 건 안 만납니다. 요때는 이제 프라임이 0이 되는 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계속 증가하는 형태입니다. 여기서 멈칫했다면은 얘는 이제 멈칫한 게 아닙니다. 이러한 차이가 조금 있고요. 자,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이 도함수의 그래프에서 얘를 만들 수도 있어야 되고요. 여기서 이렇게 유출을 할 수도 있어야 돼요. 그리고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자, 여기서부터 극소, 극대, 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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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극소. 뭔가 지금 다른 게 하나가 나왔죠. 극대값 있는 게 얘밖에 없어요. 그래서 4차 함수가 극대값을 가질 조건을 구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미분을 했을 때 얘가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는다라는 게 극대값을 갖기 위한 조건입니다. 얘가 음수가 됐을 때는 반대로 극소가 되겠죠. 최고 차항이 음수가 됐을 때는 이제 M자 형태니까 그때는 이젠 극소를 갖는 경우가 미분했을 때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는 경우다 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정리 한번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정리되셨으면은 밑에 정리한 게 이겁니다. 4차 함수가 극대를 갖는다. 최고 차항이 계속의 양수일 때입니다. 4차 함수가 극대를 가질 때는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는다. 극대값을 갖지 않을 때는 나머지 경우가 되겠죠. 그리고 최고 차항의 계수가 음수일 때는 반대로 4차 함수가 극소값을 가질 때가 서로 다른 세 실근. 그리고 극소값을 갖지 않을 때가 이제 나머지 경우가 된다라는 거 알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볼게요. 자, 이제 필수예제 18번부터 그래프를 그리기 시작할 겁니다. 전부 다 다항함수의 그래프고요. 그래프의 개형을 머릿속에 생각하면서 대충적으로 그리시면 됩니다. 여기 밑에 풀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증간표는 안 그릴 겁니다. 자, 그러면 미분부터. 자, 미분해주면은 3x제곱 플러스 15x 더하기 12 3으로 묶으니까 x제곱 더하기 5x 더하기 4 인수분해 한 번 더해주면은 x 플러스 1 x 플러스 4 이렇게 되겠죠. 최고차항이 양수인 3차 함수는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때
극대극소의 후보군이 여기 있는 프라임이 0이 되는 애들인데 딱 두 개 나왔죠. 마이너스 4일 때, 마이너스 1일 때. 그럼 마이너스 4일 때 함수값은 마이너스 4를 넣어주면 돼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64. 그러면 16이니까 8, 5, 40, 120. 마이너스 48 플러스 2 이렇게 되네요. 자, 요거 더해주면은 마이너스 112 이렇게 되나요? 그러면은 8 되고 10 되네요.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넣어주면은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플러스 2분의 15, 마이너스 12 플러스 2 계산해주면은 마이너스 11 더하기 2분의 15니까 마이너스 2분의 22에서 2분의 15를 더해주면은 마이너스 2분의 7 여기까지 되겠네요. 자, 요게 그래프입니다. 그러면은 Y축, X축 조금 생각을 해봐야겠죠? 자, 우선은 요게 Y절편. 근데 10이 여기 있잖아요. 10이 여기 있으니까 Y축과 만나는 부분 요렇게 2가 될 겁니다. 여기가 2. 그리고 X 그 다음에 여기 0, 마이너스 1이 여기 있으니까 Y축은 X는 0일 때죠. 그러니까 여기 오른쪽에서 Y축이 그려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2예요. 2니까 여기 그림이 조금 너무 뚱뚱하게 그렸지만 요 사이를 요렇게 X축이 지나겠죠. 그죠? 요렇게 대충적으로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쁘게 그리면 좋지만 이렇게 그리다 보면은 문제 푸는데 시간이 없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도 미분부터. 그럼 마이너스 4x 세제곱 4x. 자, 인수분해 마이너스 4x로 묶어주면 x제곱 마이너스 1이 되니까 마이너스 4x에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자, 최고차항이 음수인 4차 함수는 M자 형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M자 형태가 됩니다. 그러면은 프라임이 0이 되는 게 0하고 마이너스 1하고 1이니까 가운데가 0, 제일 작은 거, 그 다음에 제일 큰 거 이렇게 되겠죠. 자, 마이너스 1 넣어주면 마이너스 1 더하기 2 더하기 3 해서 4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0 넣어주면은 3 나오고요. 그 다음에 1 넣어주면은 1 더하기 마이너스 1 더하기 3 해서 얘는 같은 값 나오네요. 4. 자, 그 다음에 그래프는 이런 형태가 그려졌습니다. X축, Y축을 또 조금 생각해 볼 건데 여기 0이 있죠? 이렇게 Y축입니다. 이렇게 Y축이고 0일 때 3이 나왔으니까 X축은 여기 밑에 있어야겠죠? 이렇게 X축, Y축 해서 그래프의 개형을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정리 한번 해주시죠. 자, 정리되셨으면은 밑에 확인 체크 109번 요 과제로 남겨두도록 하고요. 다음 페이지 넘겨보겠습니다. 자, 필수 예제 19번입니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첫 번째, 3차 함수가 극값을 가질 때 3차 함수가 극값을 가질 때는 미분을 했을 때 프라임을 방정식으로 봤을 때 요 2차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 요것이 판별식이 0보다 크다. 요거 본다라고 그랬었죠. 그래서 미분을 합니다. 미분을 해주면은 3ax 제곱 12x 더하기 15-3a 이렇게 되는데, 자, 얘가 는 0이 되기 위해서 판별식이 0보다 크다. 짝수니까 짝수의 판별식 쓸 겁니다. 자, 절반의 제곱 마이너스 ac 3a에 15-3a가 0보다 크다. 자, 그러면 분배해주면은요 9a제곱 마이너스 45a 플러스 36은 0보다 크다. 9로 나눠줄게요.
a제곱 마이너스 5a 플러스 4는 0보다 크다. 2차 부동식이 됐죠? 그러면은 인수분해 a-1, a-4가 0보다 크다. 자, 요거 가장자리. 따라서 a가 1보다 작다 또는 a가 4보다 크다. 여기까지 나오겠습니다. 요게 이제 극값을 가질 조건입니다. 3차 함수가. 그 다음에 두 번째, 3차 함수 fx가 극값을 갖지 않을 때, 이건 반대가 되겠죠. 반대가 되겠죠.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미분 해주면 3x제곱 마이너스 2kx 마이너스 3k 여기까지 될 거고요. 자, 요게 이제 판별식을 구하기 위해서, 이게 짝수니까 짝수의 판별식. 자, 절반의 제곱 마이너스 ac 그럼 플러스 9k. 요게 이제 0보다 작거나 같다. 허근을 가지거나 중분을 가지거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k의 k 플러스 9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자, 요거는 사이값입니다. 그래서 k는 마이너스 9보다 크거나 같고 0보다 작거나 같다. 요게 바로 실수 k의 값의 범위다 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이거 정리 한번 해주시죠. 자, 정리 다 되셨으면은 밑에 확인 체크 과제로 남겨두도록 하고요. 잠깐 다시 요 답 틀렸어요. 여기서요, 얘는 3차 함수라고 이름을 써줬죠. 그러면은 요 a는요 0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근데 이 범위에 0이 들어가 있죠. 1보다 작다, 4보다 크다. 여기에 0이 있잖아요. 근데 이 0이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0이 빠져야 됩니다. a는 0보다 작다 또는 a는 0보다 크고 1보다 작다 또는 a는 4보다 크다 이렇게 돼야 됩니다. 요게 답입니다. 자, 이거 다시 한번 정리해 주세요. 자, 그러면은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필수예제 20번 보겠습니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함수 fx가 0하고 1 사이의 극소값 x는 1보다 큰 곳에서 극대값을 갖도록 하는 실수 a값의 범위를 구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극대 극소가 나왔으니까 우선 미분을 하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미분해주면은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2a제곱 x 마이너스 a 여기까지 되고요. 자, 얘는 x에 대한 2차 함수가 됐죠. 이 도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위로 볼록합니다. 위로 볼록한 그래프인데 극소값도 같고 극대값도 같아요. 그러니까 위로 볼록하면서 x축하고 두 점에서 만나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밑에 감소, 증가, 감소니까 자, 여기서 감소하다가 증가하면은 극소가 되고요. 여기서 증가하다가 감소니까 극대가 됩니다. 그런데 이 극소값이 0하고 1 사이에 있어야 되고요. 1보다 큰 거에서 극대값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얘는 요 2차 방정식의 근이 어디쯤에 있습니다 라고 근의 위치를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죠? 자, 근의 위치를 알려주는 것은 우리가 1학년 때 3개의 범위의 공통 범위를 구한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거 함, 팜, 한판, 축 이렇게 기억했어요. 우선 경계에서의 함수값 0에서의 함수값은 음수가 나와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0을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a가 나오는데 얘가 음수여야 되고요. 그 다음에 1을 넣었을 때는 위에 가서 값이 나오는 거니까 양수가 되겠죠. 그러니까 1을 대입해주면은 마이너스 3 플러스 2a 제곱 마이너스 a 얘가 0보다 크다.
이렇게 돼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함수값의 경계에서의 함수값의 부호가 음수가 나올 때는 판별식하고 추계방정식 안 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안 볼 거예요. 원래는 보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보는 의미가 없어가지고 안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선 A는 마이너스를 곱하니까 양수다. 요거 하나 나왔고요. 자, 얘는 2a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3이 0보다 크다. 인수분해 3, 1 마이너스. 그래서 2a 마이너스 3 a 플러스 1이 0보다 크다. 자, 이제 a가 0보다 크다. 요거 하나가 나왔고요. 그러면서 a는 요게 가장자리가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1보다 작다 또는 2분의 3보다 크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1보다 작다 또는 2분의 3보다 크다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두 개의 공통 범위는 요 범위가 되는 거죠. 따라서 실수 A 값의 범위는 2분의 3보다 크다 여기까지 나오게 되겠습니다. 근의 위치를 알려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함수 fx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극대값, 극소값 모두 가질 때. 자, 얘도 똑같은 문제죠. 자, 우선 미분합니다. 미분해주면은 3x제곱 더하기 2ax 더하기 a-1이 되고요. 최고차항의 양수인 2차 함수이기 때문에 이 도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아래로 블록하게 된다라는 얘기고, 극대, 극소 모두 가지는 거니까 서로 다른 두 실근이 있어야 되고요. 이때 위에 그려진 거, 밑에 그려진 거, 위에 그려진 거. 증가하다가 감소하면은 여기에서 극대가 되고요. 감소하다가 증가하면은 여기서 극소가 되고요. 그런데 이 극대하고 극소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다 존재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우선 첫 번째로 마이너스 1 넣어서 양수 나온다는 거를 써줘야 돼요. 이게 경계에서의 함수값입니다. 마이너스 1을 넣어주면은 마이너스 2a 플러스 a 마이너스 1 요게 양수가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1을 대입해도 위에 가서 찍히는 거죠. 양수가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3 더하기 2a 더하기 a 마이너스 1도 양수. 이게 경계에서의 함수값. 둘 다 양수가 나왔으니까요. 이제는 판별식, 추계방정식 다 봐줘야 됩니다. 자, 두 번째 판별식. 자, 판별식은 짝수네요. 짝수의 판별식 쓰죠. 절반의 제곱 마이너스 3 곱하기 a 마이너스 1. 자, 이 판별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0보다 커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추계방정식. 축은 여기를 얘기하는 게 축입니다. 그래서 추계방정식, 자, 요거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에서의 추계방정식 x는 마이너스 2a분의 b가 된다. 그래서 마이너스 2 곱하기 3분의 b, 2a가 얘가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에 축이 있는 게 확실하죠? 얘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아요. 이렇게 4개의 범위를 다 만족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요 첫 번째 거 구하시면은 계산하면은 마이너스 a니까 a는 작다 2보다. 그 다음에 3a가 마이너스 2보다 크다. 그럼 a는 마이너스 3분의 2보다 크다. 그 다음에 얘는 a제곱 마이너스 3a 플러스 3 이렇게 돼요. 그럼 인수분해가 안 되잖아요. 인수분해 안 되면은 우리가 1학년 때 판별식 먼저 봐라 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판별식을 보면은 b제곱 마이너스 4ac 12 음수가 나왔죠. 판별식이 음수가 나왔다는 얘기는 x축하고 안 만나면서 아래로 볼록한 거잖아. x축하고 안 만나면서 아래로 볼록이기 때문에 무조건 0보다 큽니다. 따라서 얘는 모든 실수 성립입니다. 모든 실수가 다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6을 곱해주면은 부등호 방향 바뀝니다. 6, 2a, 마이너스 6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a는 마이너스 3보다 크고 3보다 작다. 이렇게까지 나올 겁니다. 자, 이 4개의 범위를 다 구합니다. 이쪽에서 구할게요. 자, 우선 a는 2보다 작다. 2보다 작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3분의 2보다는 크다. 마이너스 3분의 2보다는 크다. 그리고 모든 실수니까 이젠 얘는 신경 안 써도 될 겁니다. 다 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3보다 크고 마이너스 3보다 크고 3보다 작다. 여기 되는 거죠. 그럼 3개 다 공통으로 들어가는 범위는 요 범위가 될 겁니다. 따라서 A는 마이너스 3분의 2보다 크고 2보다 작다. 요 범위가 되겠습니다. 자, 요 정리 한번 해주세요. 자, 정리되셨으면은, 자, 우리 밑에 확인 체크 두 문제 과제로 남겨두고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필수제 21번입니다. 함수 fx에 대하여 다음을 구하시오. 극대값을 갖기 위한 실수. 극대값을 갖기 위한다. 최고차항이 양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프라임 3차 방정식의 해가 서로 다른 3개의 실근이 돼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미분부터 할 거예요. 미분해주면은 4x 세제곱 마이너스 12x 제곱 플러스 4ax 이렇게 되겠죠. 자, 4x로 묶어지네요. 4x로 묶으니까요.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a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식을 가지고 있는 3차 방정식 4x에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a는 0이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져야 된다. 그런데 여기서 0이라는 게 하나가 나왔잖아요. x는 0 또는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a가 0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실근 하나 가졌으니까 여기서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이 나오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판별식이 0보다 크다만 쓰면 안 돼요. 왜냐하면은 0이 나오면은 중근이 돼 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0이 아닌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가 될 것이고, 그러면 우선 첫 번째로 0을 넣어주면은 a가 나오는데 얘가 0이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판별식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커야 된다라는 것도 나옵니다. 따라서 첫 번째는 a가 4분의 9보다 작다. 여기서 0은 빠져야 된다. 이러한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1번에서 원하는 a 값의 범위는 0보다 작다 또는 a가 0에서 4분의 9 사이다. 여기까지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값을 하나만 갖기 위한 거. 자, 4차 함수는 최고차항이 양수일 때 w, 그 다음에 중근, 서로 다른 한식은, 그 다음에 서로 다른 한식은 중근, 3중근, 그 다음에 서로 다른 두억은 한식은, 그 다음에 이제는 옆으로 되어 있는 거,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자, 얘는 프라임이 0이 되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얘는 프라임이 0이 되는 게 없는 부분입니다. 허근이 된다는 얘기죠. 자, 여기서 그 값을 하나만 갖기 위한 것은 얘는 지금 3개죠. 얘 하나 되는 거 맞죠? 하나 되는 거, 하나 되는 거, 하나 되는 거, 하나 되는 거 맞죠? 그렇다는 얘기는 이 부분 제외잖아요. 이 부분이 1번이었었죠. 극대값 하나, 유일하게 갖는 거. 그러니까 그 값을 하나만 갖기 위한 실수의 값의 범위는
이제 얘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선 a는 0이 되는 거. 그리고 a는 4분의 9보다 크거나 같은 거. 여기까지 나온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요거 정리 한번 해주시죠. 자, 정리되셨으면은 밑에 확인 체크 두 문제 요 과제로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